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4일 최병국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찰에 대한 보복 인사에 이어서 이제 거의 보복적으로 또 기구를 축소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취한 조치인데요. 이로써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실행이 되면 초대형 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곳이 없어집니다. 거기다 공수처까지 생기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권력형 범죄를 파악해서 수사하려면 맨 처음 단계가 인지 단계입니다. 인지 수사는 주로 어디서 하냐면 특수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반부패부에서 합니다. 물론 대검의 범죄정보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긴 한데 그런 것들에서 여튼 본격적으로 인지정보, 그리고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감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인지를 합니다. 인지라는 게 범죄를 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인지부서가 반부패부인데 그 반부패부가 대거 축소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인지부터가 어려워진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올 7월 달쯤 되면 공수처가 설치될 텐데 그러면 이건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인지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대형, 그다음 권력형 범죄를 인지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뭐 이런 것을 인지했단 말이죠. 인지하면은 자, 이거를 수사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걸 검찰이 공수처에 통보를 합니다. 즉시. 그러면 공수처에서 보고 이거 아니야, 이거 가져와. 그러면 검찰이 공수처로 넘겨줘야 되고, 아니면 공수처에서 그냥 검찰에서 수사해 라고 하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수처장 임명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나 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같은 것은 그냥 묻히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수처에서 검찰이 인지수사를 가져가서 공수처에서 그냥 흐지부지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이제 결국 공수처가 처음 설치될 때부터의 우려였죠. 이 우려는 곧바로 현실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인지부터가 어렵습니다. 아니 범죄가, 권력형 범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수사를 할 텐데 알고 수사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인지 단계에서부터 어렵고, 또 공수처가 설치되면 인지하더라도 공수처로 빼앗겨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민생 인권 중심의 검찰 직제 개편안 추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특수부, 전국의 특수부 반부패부를 줄여놨죠. 그것을 또다시 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4개인 반부패부를 2개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수사부도 또 줄입니다. 공공수사부가 3곳에 3개 수사부서가 있었는데 2개로 줄입니다. 이렇게 수사부서가 축소되다 보면 결국 이 한 개 부에 대개 검사들이 한 10명쯤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수사부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에 한 20명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반부패부의 경우는 한 3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 다음에 이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사건, 가족 일가 비리 사건, 다 이런 것들이 검사 30-40명 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처럼 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해서 뭐 검찰관 밀고 당기기 해가면서 제대로 출석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거 하는데도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3년 4년에 대선자금 수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 야당 총재였던 이회창 총재 주변 대선자금 수사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현직 대통령 수사까지 했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 수사는 뭐 그냥 거의 흐지부지 된 상태지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거 대검 중수부 1, 2, 3과가 다 동원돼서 했습니다. 거기다가 파견 검사까지 다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되고 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만약에 파견을 받으려고 한다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거 지시한 적이 있죠. 현재 검찰청법 직제 규정에 보면 거기에 뭐 검찰청은 이렇게 구성한다 돼 있는데 거기에 없는 직제를 새로 구성한다고 한다면 장관의 지시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런 걸 할 때는 장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법령상에 보면 특별수사본부 설치할 때 장관의 지시를 받는다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만약에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 내가 이거 내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하면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관의 허락을 받으라는 근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장관은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지시 위반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내 명을 거역했다 그러면서 아마 징계를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그걸 알았는지 이것을 앞으로 대통령령에다가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만든다면 뭐 대통령령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만들게 되면 이제는 특별수사본부도 검찰총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서 권력형 범죄 수사하기 어렵다. 또는 수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다?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간에 또 아마 인사조치해서 그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다른 데로 교체하면 또 흐지부지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결국 수사하기 어렵게 된다. 권력형 범죄 또는 초대형 범죄일수록 수사하기가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인력 부족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심재련 전 중수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뭐 특수수사의 전설이다 흔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사람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비해서 검찰 특수수사의 역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특수수사를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특수수사 부서 자체를 줄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수처 출범하면 또 상당 부분은 공수처로 빼앗기고 이렇게 되면 특수수사의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 그러면 이 반부패부에 있는 검사들의 역량을 개발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수수사 하기도 어렵지만 하더라도 역량이 안 돼서 중간에 멈춰서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결국 결론은 특수수사는 이제 권력형 범죄 수사는 대략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도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집권 세력은 마음이 안 놓였는지 이번에 바로 어제 취임을 했죠. 대거 이제 본인의 직계 이른바 친문검사라고 불리는 그런 검사들로 요직을 교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죠.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어제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검찰권은 절제되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인가요? 검찰은 수사기관입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인권을 보호하는 곳이 검찰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권을 절제하다니요. 그러면 범죄 혐의를 보고서도 그냥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피의자님 뭐 요새 뭐 불편한 점 없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검찰의 본연의 사무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검찰권을 물론 절제는 검찰권을 절제라는 것은 절제에 반대하는 남용이 아닙니다. 검찰권은 수사권은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 근데 절제부터 시작하는 수사는 수사가 아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벌이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러니까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이거는 뭐 지금 이제 겨우 중반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수사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의해서 그냥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중앙지검장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일선 수사검사가 있고 거기에 부장검사 있고 차장검사,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대검 반부패부장, 그 다음에 그 위에 검찰총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중간에서 딱 차단을 해버리면 제대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보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지검장한테 그 수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돼서 결국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는 아마 흐지부지 되거나 시간을 질질 끄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그런 것이 바로 권력형 범죄인데 권력형 범죄는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되고 이번 건 진행 중인 사건도 그런데 앞으로의 만약에 이런 것이 또 튀어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더욱더 초반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중 봉쇄 장치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검찰이 안 하면 뭐 경찰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경찰이 권력형 범죄를 수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수사해서 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는 원래 권력형 범죄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권력형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조차 없습니다. 역량도 안 되고 의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 체제 하위 경찰은 그런 거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어저께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인권을 침해했다. 이런 진정이 익명으로 청와대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원래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로서 접수하는 것은 익명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청와대 청원은 익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원회에다가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그 인권위에서도 익명으로 진정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익명이냐 실명이냐? 접수한 사람은 노영민 비서실장인데 그 내용은 익명 진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런 식의 익명 진정은 각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해일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익명 진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각하, 그게 각하 아닙니까? 조사도 안 하고. 그런데 그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국가인권위원장도 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아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첩했으니까 그 이름으로 이첩했으니까 이건 익명이 아니다. 낯간지러운 얘기죠. 그렇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릴지 안 내릴지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내린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낯간지러운 얘기입니다. 아니 문제의 본질은 익명진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심부름꾼을 노영민 비서실장이 했다고 해서 그 익명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좀 관찰해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인권위원회에서 이거 정말 뭔가 근거가 있네 해서 조사해 나간다면 결국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했던 검찰이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꾸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윤석열 검찰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은 그 수사가 만약에 진정으로 인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고서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의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된다면 또다시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위축되게 되죠.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2중, 3중, 5중 압박을 가하고 있는 권력. 그런데 그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 인사이동, 보복인사. 그 다음에 검찰의 조직 개편, 두 차례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까지 두 차례에 이은 조직 개편, 조직 축소
이것도 저는 보복 축소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수처 출범 예고 이런 것까지 합친다면 그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결국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는 만약에 그 검찰이 그러니까 그 뭐 공수처가 폐지된다든가 이제 만약에 저 4.15 총선에서 뭐 한국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든가 뭐 이래서 공수처가 폐지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범죄 수사는 수사를 할 곳도 없고 설령 어느 곳에서 착수한다 하더라도 그 역량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할 곳이 없다. 이번 개편이 완벽하게 이제 그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곧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거악, 가장 큰 악이 뭡니까? 결국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범죄입니다. 그것은 곧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입니다. 근데 그걸 수사할 곳이 없다면 그것은 몇몇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집권 세력은 그걸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막을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은 국민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이 못 막는다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